격동의 파운드리 시장. 3나노에서 배수진을 진 삼성 파운드리가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준비하고 있고, 반도체 제국 인텔도 파운드리 시장 전투에 본격 참전했죠. 그리고 위에서 이 이야기를 지켜보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전통의 파운드리 제왕 TSMC. 오늘은 아주 성공적인 방어전을 계속해 치러나가고 있는 이 TSMC의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고 파운드리 시장 정세를 가늠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7나노, 5나노를 거쳐 어느덧 3나노의 문턱에 이른 파운드리 시장. TSMC에게 있어 이 3나노는 그 어느 때만큼 중요한 노드입니다. 삼성에 이어 인텔까지 이 선단 공정 파운드리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첫 번째 이유. 그 두 도전자 중 하나인 삼성이 3나노에서 한 걸음 앞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들고 나온 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되겠는데요. 우선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의 경우 플래너, 핀팻에서 한 단계 진화한 반도체 구조이죠. 게이트 올 어라운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지난 영상에서 정리한 바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 이야기와 관련의 핵심은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의 전환이 TSMC에게는 아직 조금 먼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번 TSMC의 테크놀로지 심포지엄에서도 TSMC가 처한 현재 상황을 명확히 읽을 수 있는데요. TSMC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의 등장은 2나노부터,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빨라야 2024년 이후가 되는 상황. 따라서 TSMC는 3나노 공정에서 경쟁자들의 추격 의지를 꺾을 수 있는 한 방을 준비했어야 했죠. 그렇게 당시 TSMC가 그린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은 단어들로 정리가 되는데요. 그간 TSMC의 경우 애플의 수주 규모 수준에서 최신 공정의 첫 해 생산 용량을 운영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애플의 규모만으로도 첫 해 공정을 꾸려가기 충분했던 것도 있고, 기업들마다 조금씩 공정에 대한 요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을 수주받는 것은 초기 안정화에 어려움을 주죠. 특히 TSMC 최신 공정 첫 해의 베이스가 되는 애플의 경우 모바일 진영의 기업으로 고밀도 공정을 요구하는 데에 비해 AMD나 엔비디아의 경우 고클럭이 구현되는 고성능 공정이 필요합니다. 인텔의 10나노 공정을 예로 들면 실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죠. 다시 오늘 이야기로 돌아와 TSMC 첫 해의 공정은 한정된 규모, 베이스가 되는 애플 공정의 특성,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엔비디아나 AMD가 아닌 자투리 캐파로도 만족할 수 있는 모바일 진영의 기업이 애플과 함께 이 TSMC의 첫 해 최신 공정 캐파를 가장 먼저 나눠 갖게 된 것인데요. 화웨이의 하이실리콘이 미 제재를 받기 전 매번 그들의 프레젠테이션에서 애플과 함께 세계 최초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와 관련의 핵심은 바로 이 같은 형세 속에 파운드리 시장의 2위 기업인 삼성전자에게 그동안 낙수 효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인데, 그리고 TSMC의 3나노 전략은 바로 이 맹점을 공략했습니다. 애플을 제외하면 남게 되는 최신 공정의 규모가 너무 작고 공정의 성격도 조금 달라 삼성 파운드리에게 낙수 효과가 생겼던 상황. 하지만 이 낙수 효과들을 끊겠다는 것이 TSMC 3나노 전략의 핵심이죠.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애플의 물량 수준을 넘어서는 엄청난 캐파 투자와 제품 성격에 맞는 공정 개발을 위한 계획들, 실로 엄청난 규모로 발표되었던 TSMC의 3나노 캐펙스 계획, 그 근저에는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뒷부분 공정의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어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열린 이 TSMC의 테크놀로지 심포지움에서 등장한 공식 장표상에서도 그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보통 HD, HP 이런 식으로 고밀도 고성능 공정을 나눠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업계에 계신 분들께는 크게 별다른 부분은 아니겠지만, TSMC의 핀플렉스는 이러한 어프로치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이해하면 쉽겠죠. 이 핀의 구성을 기준으로 여러 베리에이션들을 만들어 표준화해 결론적으로 여러 기업들의 수주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기 위한 이 공정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 규모와 유연성,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치고 올라오는 이 경쟁자의 추격 의지를 뺏기 위한 전략, 더 큰 그릇을 만들어 이 낙수 효과를 차단하겠다는 TSMC의 전략 방향이 그려지시나요? 그리고 여기에 로직 반도체 시장의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성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적 배경이 더해지는데, 애플의 로직 반도체 상방 통합과 인텔의 GPU 시장 진출, 또 암 진영의 서버 시장 도전, 이 같은 상황 속에 TSMC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나오자 시장이 반응한 것입니다. 인텔, AMD, 엔비디아, 퀄컴, 현재 치열한 성능 경쟁 중이었던 이 핵심 로직 반도체 기업들 모두가 세계 최고 공정을 더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자 TSMC에 줄을 서고 삼성 파운드리 위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엄밀히 말해 2021년에 이미 결론이 난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계약 소식을 뒤늦게 접한 것일 뿐이겠죠. 사실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는 넘어간 이후 이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과연 TSMC의 계획대로 제대로 칩이 만들어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겠죠. 우선 살펴봐야 할 것은 이번 테크놀로지 심포지움에서 등장한 TSMC의 로드맵입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포커스를 맞춰볼 포인트는 바로 여기 TSMC의 최신 공정 3나노입니다. 첫 번째 핵심은 등장 시기인데요. 2018년 2분기에 양산에 들어간 7나노 공정이 표현된 것을 보면 X축 숫자 위는 해당 연도의 시작이 아닌 해당 연도의 중순경을 표현한 것이고, 그렇다면 N3의 양산 시점은 바로 지금쯤 2022년 중순이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오죠. 작년 초 TSMC가 주장하던 3나노의 등장 시점은 올해 상반기, 당시 타사에 비해 빠르게 리스크 생산에 돌입했었던 점을 그 근거로 들었었는데, 하지만 2022년 6월 열린 이 테크놀로지 심포지움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결론은 조금 다른데요. 핵심 로직 반도체 기업들이 입도 선매에 나섰던,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위기론의 단초가 되었던 이 TSMC 3나노의 등장이 그때 이야기하던 것보다 늦었다는 것. 그리고 사실 여기까지의 이야기도 이 파운드리 시장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자 하는데요. 엄밀히 이야기해 실제 TSMC의 이 3나노 공정 양산은 이미 한번 연기되어 그려진 지금의 그래프보다 아마도 더 뒤에 있을 거란 것이죠. 소품종 대량 생산, 제조업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공식. 파운드리 비즈니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애플은 TSMC에게 그 성공 공식을 보장해주는 황금 열쇠이죠. A 시리즈로 단일화된 2억 개 수준의 물량, 그리고 여기에 이제 M 시리즈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TSMC가 최신 공정 싸움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계속해 쟁취했던 이유, 그 황금 열쇠가 바로 애플이었죠. 그런 애플이 TSMC로 파운드리를 일어난 다음부터 TSMC의 최신 공정과 애플의 최신 제품은 동일한 등장 사이클을 가지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해당 관점에서 이 TSMC의 공정 그래프를 놓고 함께 살펴볼 것은 애플 최신 제품들의 등장 시기인데요. 우선 가장 최근에 등장한 M2 프로세서의 경우 당초 TSMC의 N4 공정에서 만들어질 것이 유력했죠. TSMC 역시 작년 3분기 N4 공정이 위험 생산 돌입에 임박했음을 알리며 이 같은 견해를 뒷받침했는데, M2 프로세서의 경우 N4 공정이 아닌 N5P 공정에서 만들어졌다는 것,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야기가 되겠고, 아직 남아있는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역시 마찬가지란 점이 중요합니다. A16 바이오닉의 경우도 애초에 N4 공정 기반으로 계획되었지만 N5P 공정에서 만들어질 것이 유력한 상황이죠. 따라서 TSMC의 주장대로 N3의 양산 시점이 2022년 2분기가 맞다면 너무도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M2도 A16 바이오닉도 3나노는커녕 4나노 공정으로도 생산이 어려운 상황, 이미 양산에 들어갔거나 혹은 양산에 임박하였다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3나노 공정으로는 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냐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 TSMC 3나노의 실제 등장 시점은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TSMC의 주장보다 더 늦은 올해 말 이후가 아닐까 하는 추정이 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M2 프로세서는 물론이고 하반기에 등장한 A16마저도 3나노 공정은커녕 4나노 공정에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이폰 프로와 일반 모델의 칩이 달라지고 M2 프로세서와 M2 프로, M2 맥스가 서로 다른 공정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애플의 제품 전략상의 이유가 가장 크겠지만 이 TSMC와 함께하고 있는 이 파운드리 운영 계획의 실패에서 기인한 탓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이 TSMC 3나노 운영 전략의 전제가 되는 애플마저 이 운영 계획이 어그러진 것을 근거로 함께 3나노 배에 탄 다른 이들의 상황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 TSMC의 3나노 계획이 예상처럼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예감하게 하죠. 그리고 이 같은 점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이번 테크놀로지 심포지엄에서 등장한 TSMC의 새로운 노드 N3E인데요. N3에 N3P, N3X까지 3나노 노드에 정말 많은 베리에이션들이 있죠. 그래서 언뜻 보면 이 N3E까지 더해져 이 다양한 공정 옵션들을 제공하고 고객 대행성을 높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TSMC는 이 N3E 공정을 이렇게 앞서 이야기 나눈 핀플렉스와 함께 등장시켜 마치 고객사들에게 그들이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고, 한술 더 떠 언론을 통해서는 이 N3E 공정의 이 E라는 단어를 인핸스드로 설명하는 중입니다.
중인데요. 이 N3E가 N3의 더 개선된 공정이라는 것이죠. 국내 언론들 역시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정의 램프업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다는 식의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체 이 N3E 공정이 N3 공정에 비해 무엇이 향상되냐를 살펴보면 수율과 비용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수율과 비용이 향상.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비교군이 되는 이 N3 공정이 아직 제대로 된 등장을 하지도 않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최신 공정의 성능 척도는 수율과 비용이 아니라 PPA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N3E 공정도 N3에 비해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퍼포먼스들이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A를 희생하면 현존하는 모든 공정 역시 나머지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 모두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TSMC의 말대로 N3E가 N3보다 더 개선된 공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현재의 시장 상황 그리고 이 N3E 공정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이 N3E 공정이 등장한 데에는 아마도 조금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다운그레이드 공정, N3 공정에서 오히려 EUV 레이어의 수를 줄이고 밀도나 성능도 함께 하락한 엄밀히 이야기해 이 N3E 공정은 공정 난이도를 낮춰 수율을 극대화한 공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N3E는 N3 공정 수율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TSMC가 목표치를 하향해 내놓은 공정이라는 것. 그래도 어쨌든 TSMC가 답을 찾은 것은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공정 로드맵을 이야기하며 또 오늘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반드시 빼먹지 말아야 하는 핵심 척도가 바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라는 기준을 함께 고려하면 이 N3E 공정은 늦어지는 N3 또 더 늦어지는 N3P 공정의 간극을 메꾸기 위한 장치로도 볼 수 있겠죠. 갑작스럽게 등장한 N3E 공정에 숨어있는 의미 바로 여기가 TSMC가 세워놓은 3나노 계획이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또 하나의 이유인데요. 늦어졌고 앞으로 아마도 조금 더 늦어질 것 같다. TSMC의 공정 현황과 현재 파운드리 시장의 분위기에 대한 대략적인 정리가 되시나요? 한 가지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은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TSMC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가장 앞서 있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TSMC마저도 3나노 이후의 벽을 뚫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인데요. 삼성, 인텔, 이 나머지 도전자들 역시 아직까지는 3나노 너머의 청사진에 대해 자신을 보이고 있지만 조만간 이들에게도 쉽지 않은 시간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 특히 2나노의 경우 대부분 이 새 기업의 램프업 시점이 2024년에서 2025년경으로 잡혀 있지만 지금의 형세를 근거로 짐작건대 TSMC와 인텔 그리고 삼성 모두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조금 더 뒤쪽으로 이 로드맵들이 밀릴 것이라는 추측 그리 무리한 결론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이제부터 다시 변화하게 될 각 기업들의 전략 방향이 될 텐데요. 핵심은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답을 찾아낼 것이라는 것. 미세 공정의 난항, 이 현재 상황을 명확히 인식한 이후 그 전제 속에서 팹리스 기업들의 전략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의미 있는 포인트들이 도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혹자가 주장하고 있는 이 최신 공정 공급 과잉 사태와 같은 것들은 벌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과 같은 그런 결론들 말이죠. 시작되고 있는 3나노와 게이트 올 어라운드의 시대, 현재 상황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 이 이야기들을 바라봐야 하는지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가제소울에서 꼼꼼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